오늘이 디데이. 드디어 출발이다. 스스로 만든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기대 가득한 여행이지만 출발의 설렘을 잠시 접어두려 한다. 토리를 두고 떠나야 하기에 이미 마음 한쪽이 묵직해져 온다. 토리도 이미 눈치를 깠나 보다. 뒤로 스물스물 물러나 구석탱이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는 토리의 필살기. 보통 저러면 대부분 크리스는 그래 같이 가자 하며 데리고 나가지만 오늘은 불가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안아주는 걸로 대신한다. 토리야, 빨리 올게. 아프지 말고 잘 있어. 로드트립 출발. 그리고 한 번 더 아쉬운 작별 인사를. 크리스는 유난히 자동차 여행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멍 때리며 볼 수 있는 잔잔한 전경 때문이다. 집들이 보이고 숲이 보이고 산과 평야가 보여지는 장면들의 반복이지만 간혹 눈에 띄는 장면들이 순간순간 들어올 때면 잠시 놀래기도 하면서 재미있어서 또는 어이없어 웃음을 짓기도 한다. 그리고 원한다면 그 어디에서든 멈출 수 있고 체험할 수도 있다. 크리스에게 자동차 여행의 매력은 그런 것이다. 혼자인 경우엔 음악 감상을 선호하고 혼자가 아닌 경우엔 침 튀기는 대화 또한 즐거운 시간이 된다. 이거 알아? 라면서 시작되는 경험 섞인 얘기들, 그땐 그랬지라며 꺼내는 마음속 담아두었던 얘기들 등등 설레발의 여념이 없지만 어느덧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돌아오는 리액션도 시큰둥해진다. 피곤하니까. 결국 한쪽은 졸든가 잠든 모습으로 다른 한쪽은 피곤함을 이기려 두는 부릅뜨고 운전에 몰입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 크리스의 여행도 그랬다. 총 8시간 운전을 그렇게 보낸 후 컴컴한 밤 구글로 찾은 근처 호텔에서 차를 멈추고 곧장 깊은 잠에 빠졌다. 오늘 1일째 자동차 여행은 그렇게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로 마무리되었다. 아침 9시에 출발하여 약 3시간의 운전 끝에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에 위치한 농카이에 도착하였다. 지금 보는 강이 바로 메콩강. 과거 크리스가 동남아의 선택지를 찾기 위해 열심히 유튜브를 찾아보았을 때 봐왔던 바로 그 메콩강. 마침내 크리스도 결국 이곳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크리스는 메콩강을 바라보며 뭔가 느낌을 좀 짜내보려 하는 중인데 아쉽게도 아무리 쥐어짜도 뭔가 특별한 감회가 짜내지지가 않는다. 단지 직관적으로 한강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하나 그래도 꽤나 큰 규모라는 것 정도? 그래서 뜬금포를 하나 날려보고자 한다. 어렸을 때 역사, 세계사를 재미있어 했고 국가별 수도 알아맞추기 게임을 즐겨했던 크리스가 오래전에 젊은 친구들과 잠시 같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아이들이 역사에 대한 지식 수준이 기대하였음에 화들짝 놀랐던 적이 있었다. 천조국의 한 유튜브가 뉴욕 한가운데서 랜덤으로 행인들에게 북한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는데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캐나다 어디를 가리키는 사람도 있어 우픈 경험을 했던 크리스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젊은 아이들 몇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나불거렸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이 왜군과 전투를 하다 힘에 부딪혀서 가장 절친이었던 영국의 넬슨 제독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넬슨 제독은 이순신 장군과의 깊은 우정이 있어 군대를 이끌고 조선 땅으로 와 그 유명한 제물포 상륙작전으로 왜군을 모두 물리쳤었다. 그 얘기를 듣던 젊은 아이들 중 한 명이 생각나요. 옛날에 배운 것들이. 이랬다는. 근데 며칠 전 메콩강을 직접 가보니 별거 아니었다고 하는 크리스에게 지인 한 분이 영화 콰이강의 다리를 봤냐고 물었고 오래전 본 영화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그럼 봤지. 음악도 참 좋았지. 라고 크리스는 답했다. 그리고 곧장 근데 그 영화 베트남 전쟁이 배경 아닌가? 라고 반문했고 그 지인은 베트남전에 일본군이 참전을 했었군요 라고 웃었다. 이제 크리스도 누군가에겐 어나더 레벨로 보여지는 것인가? 인간의 뇌세포는 90살까지 생성이 된다는데 크리스는 왜 갈수록 멍청해지는 것일까? 하하하. 메콩강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한 후 태국 국경으로 향하였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꽤나 헤맬 거란 생각으로 분주히 기웃거리다 보니 어느 맘씨 좋은 관리 한 분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 관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류 작성을 대신해 주었다.
역시 선한 태국 사람들. 뭘로 감사를 표할까? 그렇게 희죽거리며 고민 중인 크리스에게 대략 2분 정도, 그리고 달랑 한 장의 서류 작성을 완료한 후 그 관리는 당당하게 1,000바트를 요구하였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일반적 우린의 감성으로 찍소리 않고 1,000바트를 내준 후 그 서류를 제출하는 마지막 관문을 지키는 관리에게 또다시 500바트를 건네주라는 그 관리의 끈적끈적한 가르침을 따라 결국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1,500바트를 뜯기고 마침내 크리스는 국경을 넘어갈 수 있었다. 태국과 라오스를 잇는 우정의 다리를 지나 라오스 입국장에 들어선 크리스는 이번 생애 처음인 라오스 입국 심사 과정을 마주하게 되었고, 대략 3시간 정도 쎄 빠지게 헤맨 끝에 남들은 쉽게 하는 입국 심사를 끝낼 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비자 발급비로 미화 60불을 지출하는 대신 사적으로는 돈을 한 푼도 뜯기지 않았다. 그렇게 껌껌해서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입성이 가능했고, 구글링으로 찾은 근처 호텔에서 다시 깊은 잠에 빠지며 그렇게 일제를 마무리하였다. 대도시에 관한한 관심이 1도 없는 크리스는 3일차인 오늘 비엔티앙 관광에 나섰다. 많은 유튜버들이 좋아라 하는 비엔티앙이라 약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자동차로 둘러보는데 그냥 그저 그렇다. 저 멀리 유명하다는 라오스 개선문을 보려 왔지만 내리진 않고 그냥 한 바퀴 돌아보는 걸로 만족하려 한다. 장식만 다를 뿐 크기도 모양도 프랑스 개선문과 많이 흡사해 보인다. 그래, 여기까지. 잘 있어, 개선문아. 그렇게 대충대충 비엔티앙의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다. 라오스 국기와 함께 걸려있는 구소련의 국기였다. 알고 보니 라오스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구소련 국기가 아닌 일당체제의 라오인민혁명당 깃발이었다. 비엔티안을 대충 한번 둘러본 크리스의 결론은 이러했다. 라오스와 비교하면 태국은 넘사벽의 선진국이라는 것. 어째 여기가 수도인 비엔티안인데 거리에 가로등이 없을까? 그래서 밤에 도로가 시커멓게 보이지 않았던 거구나. 대체 이 나라 정부는 그리고 남자들은 뭐하고 있는 거지? 괜시리 남의 나라에 와서 트집 잡기에 집중하는 크리스는 중국 유튜버들이 한국에 와서 생트집 잡는 영상들이 떠올라 이내 마음을 코 쳐먹고 스스로 자제하려 노력하는 중이지만, 쌍욕 먹으면서도 혼수 두려는 촐싹거림을 장착한 크리스이기에 쉽게 멈춰지지가 않았다. 태국 파타야가 천국이었어. 파타야 거주가 알고 보니 신의 한 수였구나. 역시나 여행을 해봐야 내 떡이 큰 떡인지 알 수 있는 거였구나. 그날 그렇게 크리스는 큰 깨우침을 얻었다. 그리고 저녁엔 딱히 갈 데를 못 찾은 채 결국 메콩강가에 늘어선 뻔한 야시장을 방문했고 뻔한 구경으로 3일째를 마무리하였다. 비엔티앙에서 딱히 할 것들을 찾지 못한 크리스는 4일째인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로 하였다. 명색이 라오스의 수도이기에 달랑 하루만 있기엔 뭔가 허전함이 생길 것 같아 뭐라도 해보려 했지만 딱히 흥미가 생길 만한 뭔가를 찾지 못한 나머지 그냥 좋아라 하는 커피와 구글 평점이 아주 높은 도가니 국수를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걸로. 그래서 먼저 구글에서 찾은 커피 맛집을 찾아오긴 했는데 하마터면 지도가 잘못됐나 하면서 지나칠 뻔하였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겨우 찾은 커피숍인데 쿠바 커피를 쓰는 건가? 아무튼 쿠바와 관련이 있어 보였다. 작지만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 맛은 있는 것 같다. 커피를 격하게 좋아하는 크리스인데 막상 커피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등판해 마신 후 같이 마신 누군가에게 커피 어때요? 맛있어요? 하면서 물어본다. 개인 취향 때문에 이 뜨거운 트로피컬 환경에서도 절대 아는 마시지 않고 항상 핫 아메리카를 고수하고 있는 크리스. 하나 확실히 그가 느끼는 커피의 차별점은 동남아에서 마신 커피는 모두 엄청 표정이 일그러질 정도로 쓰다는 것. 그래서 어딜 가나 물을 꽉 채워달라 주문을 한다. 그래도 그에겐 이곳 커피는 곧 사약 같은 맛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봉이라는 이곳에서도 크리스는 사약을 들이켰다. 아우써 라고 하면서.
배가 몹시도 고팠던 탓에 야외 푸드코트에서 족발밥을 샀고 도가니국수집에서 양해를 구한 후 2개를 한꺼번에 폭풍흡입을 하였다. 맛이 좋았다. 배가 고팠으니까. 이제 뭘 하지? 딱히 할 게 없다. 크리스가 좋아하는 바다도 없고 뻔한 야시장은 다시 가기 싫고 숙소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니 로컬 맛집쯤 되어 보이는 곳곳에 외국인들이 즐비했다. 그냥 그게 다였다. 마실을 돌며 내린 결론은 내일 비엔티안을 떠나는 걸로. 그냥 이대로 떠나는 게 아쉬웠던 탓에 비엔티안에서의 마지막 밤을 불사지르며 뭔가 기억에 남는 일을 만들고자 총라오라는 형태의 식당을 찾았다. 이방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피아리라 불리오는 첩대 도우미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그런 형태의 식당. 그것도 무려 한 식당을 찾아가 곰탕과 비빔밥 그리고 맥주와 콜라를 시켰다. 아가씨 2명과 함께 번역기를 써가면서 밥을 먹었을 뿐인데 10만원 정도의 계산서를 받게 되었다. 분위기는 어떠했는지를 논하자면 한마디로 개념 없는 가출 청소년에게 밥을 한 끼 사준다는 뭐 그런 정도의 느낌? 비엔티안에서의 마지막 날은 본의 아닌 청소년 선도와 유니세프 스텝의 모드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하나 느낀 점이 있다면 구글 번역기는 약소국의 번역을 정말 개떡같이 해준다는 것. 1편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